자, 여러분들,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낙선님이 들려주실 이야기입니다. 일단 지인분이 겪은 이야기일 것 같고요. 정말 또 섬뜩한 경험을 하셨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낙선님. 안녕하세요. 네, 어디셔요, 지금? 네, 여기 지금 베트남 달랏에 있습니다. 아이고, 또 멀리서 이렇게 통화를 네. 하게 됩니다. 아, 예. 돌비님 너무 팬입니다. 아, 낙선님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네, 우리는 하나입니다. 네. 아, 맞는 말씀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 낙선님께서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지인분이 들려줬던 이야기인 것 같아요, 보니까. 네, 맞아요. 오, 어떻게 하다가 듣게 되신 거예요? 이게 제가 오랜만에 온라인 게임에 다시 복귀를 했거든요. 예전에 하던 온라인 오. 게임이었는데 무협 네. 게임이에요. 무협이요? 네. 뭔 게임인지 알 수 있을까요? 아, 열혈 강호요. 아, 열혈. 아, 예, 굉장히 오랜만에 듣습니다. 네. 그게 최근까지 서비스를 하고 있어가지고 오. 어쩌다 보니 복귀를 하게 됐는데 네. 그때 우연히 만났던 중국인 친구가 들려준 얘기예요. 오, 중국인 친구인데 한국말을 잘했나 봐요? 아니, 영어로, 그 친구가 영어를 잘하고, 저도 어렸을 때 외국에 살아서 사실, 아, 잘은 못하는데 영어로 소통은 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어가지고, 오, 알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네. 그 중국인 친구가 들려줬던 이야기. 그럼 배경은 중국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빨리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이리 타시죠. 낙서요! 이거는 시기는 마지막에 말씀드리고, 네. 아까 돌비님한테 말씀드렸던 대로, 오랜만에 게임에 복귀를 해서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게임을 하다 보면 레벨에 맞게 사냥터를 다니는데 제가 저렙일 때부터 레벨이 조금 오를 때까지 항상 마주치던 아이디가 있는 거예요. 오. 같은 아이디랑 굉장히 오래 마주쳤는데 그동안 말을 한마디 안 하다가 어느 날 제가 먼저 이렇게 말을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라고 한국어로 말을 걸었는데 이 친구가 한 1분 정도 답이 없다가 1분 뒤에 영어로 헬로우 그렇게 치는 거예요. 한국인이 아니구나 라고 해서 혹시 그럼 중국인이냐 라고 물어보니까 중국인이 맞대요 자기는. 네. 그렇게 대화를 시작해서 첫날 저희가 무슨 주제를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대화를 3시간에서 4시간을 했어요 저희가. 네. 그렇게 첫날 3시간 4시간을 하고 서로 친구 추천도 하고 친해져서 그렇게 3개월간 게임을 같이 했어요. 게임을 같이 하면서 여러 얘기를 하는 중에 그 친구가 자기 직업이 공안이라 그러더라고요. 중국의 공안. 공안, 오호. 근데 저는 처음에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은 돌비님도 아실 수도 있고 귀족님들도 아실 수도 있지만 중국에서는 사실 한국 사이트 자체 접속이 불가능해요. 네네. 그걸 하려면 사실 한국 사이트 하는 게 불법이거든요. 네. 근데 공안이라는 친구가 불법을 그렇게 자행하고 있으니까 저는 처음에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예. 근데 이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사실 친해져가지고 한국의 톡, 그 누구나 하는 이 돌비님이랑 전하고 있는 톡을 저한테 아이디랑 서로 공유를 해서 서로 톡 아이디가 있었던 거예요. 이 친구가 제가 거짓말인 줄 아니까 톡으로 자기 막 유니폼도 보내고 자기 이름 찍힌 유니폼도 보내고 막 자기가 쓰는 카드 이런 것도 막 보내더라고요. 보고 지우라고. 인증하라고. 오. 네. 이 친구 이름을 지금부터 웨이라고 할게요. 웨이. 예. 웨이란 친구가 이제 그렇게 보내서 저는 이 친구가 공안이 맞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이 친구 하는 얘기도 듣고 사수 얘기도 듣고 하면서 3개월이란 시간 동안 밤새 수다를 떠는 게 제 일과가 됐었어요. 네네. 그렇게 3개월 동안 잘 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친구가 나 일주일 동안 출장 다녀올게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걸 되게 대수롭지 않게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친구가 3개월 동안 출장 다녀올게 하고 한 적이 많아서 그럼 잘 다녀와라. 네가 말한 아이템은 내가 구해놓고 기다리겠다 웨이야. 그렇게 하고 그리고 다음 날부터 친구는 출장을 떠났습니다. 근데 약속된 일주일 후가 돼도 이 친구가 접속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이 친구가 잘 돼가는 여성분이 있다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생겼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그냥 더 기다렸는데 이 친구 성격이 어떠냐 하면 굉장히 화통하고 사람 잘 챙겨주고 자기 얘기를 많이 해요. 네. 자랑도 많이 하는데 그 친구가 여자친구가 생겼으면 좀이 쑤셔서라도 저한테 카카오톡이든 게임에 접속해서 자랑을 해야 되는데 전혀 아무 말도 없는 거예요. 예.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카톡을 보냈는데 그것도 무실당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뭐지 하고 약간 서운한 마음도 들고 걱정하는 마음도 들고 하면서 저는 그냥 게임을 계속했어요. 그렇게 3개월이 지난 것 같은데 3개월 후에 제가 친구창을 이렇게 보니까 이 친구 아이디가 접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 반가워서 너 접속했구나 무슨 일 있었어? 라고 제가 막 채팅을 치니까 한 5분 후에 답장이 날라오더라고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예전처럼 수다도 떨고 이 친구 아이템도 주고 그럴 수 있겠지 했는데 3개월 후에 진짜 이 친구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태도가 완전 달라진 거예요. 오? 어떻게 달라졌냐면 원래 이 친구가 말을 한 8 정도로 하고 제가 말하는 비율이 2 정도였어요. 8대 2 정도 비율이었는데 그게 달라져서 제가 8을 말을 하면 이 친구는 들어주다가 자기가 2할 정도 말을 하는 걸로 완전히 바뀐 거예요. 말을 줄였네. 예. 네, 그래서 이런 친구가 아닌데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서도 뭔가 못 물어보고 그렇게 한 3일 정도 흘렀을까 하는데 이 친구가 원래 항상 저희 게임을 할 땐 제 아이디를 불러요. 예를 들어 제 아이디가 낙서라면 야 낙서야 이렇게 불렀던 친구가 갑자기 제 본명을 부르는 거예요. 땡땡아 너 나 믿지? 그러는 거예요. 우리 친구지?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너 여기서 친해진 중국인 있어 없어? 이렇게 딱 3개 묻더라고요. 예. 제가 그래서 야 우린 친구고 친해진 중국인은 없고 내가 당연히 친구니까 널 신경을 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걱정 마라. 네. 무슨 일 있으면 말을 해라. 그랬더니 그 친구가 자기 일주일간 출장 다녀올게 그 얘기를 저한테 해준 거예요. 이제부터 출장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 뭔 일이 있었길래. 네, 저도 너무 궁금했는데 일단 출장 멤버를 보자면은 이 친구와 사수 그리고 팀장이라고 할게요. 웨이와 네. 사수 팀장. 사수의 성격을 약간만 말씀드리면 사수는 정말 착한데 꽁 안에는 안 맞는 그런 분이셨고요. 팀장은 소위 말하는 에이스였어요. 꼼꼼하고 일 잘하고 평판 좋은 정말 에이스였고 이 친구도 사실은 되게 엘리트 꽁한 집안에 중국의 큰 도시 있잖아요. 청도, 상해, 북경 이렇게 있잖아요. 그 큰 도시에서도 꽁한 중에서도 꽤나 승진이 잘 되는 그런 쪽에 있었던 친구였어요. 그래서 이 3명에서 그 친구가 있는 도시에서 5시간 정도 떨어진 곳으로 출장을 가게 된 거예요. 네. 그 이유가 야 우리 근처에 술 공장이 있는데 냄새가 너무 나서 주민들이 생활을 할 수가 없다. 이걸 좀 조사해 주던지 아니면 이걸 다 폐쇄를 해주던지 좀 부탁을 드린다라고 지방 도시에서 요청을 해서 5시간 거리를 출장을 가게 됐대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팀장이 성격이 꼼꼼하니까 웨이한테 그랬대요. 네. 야 가는 도중에 술공장에 들려서 미리 보자. 우리가 미리 한번 보자. 지자체 다른 공안들이랑 가기 전에 우리가 미리 보고 판단을 해보자 라고 해서 그 지자체에 있는 공안 본부로 먼저 안 가고 먼저 술공장으로 향한 거예요. 3명에서. 근데 가는데 한 3km 정도 걸렸을까 하는데 이상한 냄새가 코를 타고 들어오더래요. 뭐야, 예. 그게 딱 봤는데 썩는 냄새도 아닌 것이 그렇다고 술 냄새도 아닌 것이 엄청나게 자기가 처음 맡아보는 류의 냄새였대요. 네. 그렇게 해서 어쨌건 술공장에 갔는데 원래 계획은 30분을 둘러보는 거였어요. 내부까지. 네. 근데 차에서 딱 내리자마자 한 5분이 지났을까? 그 냄새가 너무너무 역해서 도저히 자기들은 잊지를 못하겠대요. 그래서 5분 정도 내렸다 차를 타고 곧바로 지자체 본부를 간 거예요. 지자체 본부를 가서 사실 술공장에 우리가 먼저 들렸다 왔다 그랬더니 그 지자체 본부의 가장 높은 사람이 그러더래요. 거기를 방독면도 없이 갔냐고 그러더래요. 정말 웃기지만 자기들은 거길 방독면 쓰고 들어간대요. 냄새가 너무 심해서. 그 정도도 심한데 거기다 그날 공안이 오면은 대접을 되게 잘한대요. 지자체 공안본부 같은 데서 귀한 요리들도 내주고 귀한 술들도 막 내준대요. 그 친구가 그런 걸 되게 좋아하는 친구였는데 그 5분간 맡은 냄새 때문에 하나도 못 먹은 거예요. 근데 참고로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이 친구는 요직에 있다 보니까 썩는 냄새도 많이 맡아보고 도 많이 본 그런 친구였거든요. 근데 그런 냄새를 맡던 친구조차도 그 냄새만큼은 자기가 지금 생각해도 끔찍하다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아니 도대체 어떤 냄새길래 그랬냐 하고 이 친구가 한동안 답이 없다가 계속 하겠다는 거예요. 얘기를 끊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네. 끊으면 자기가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 계속 말해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음 날부터 지자체 공안들과 그 친구 웨이 사수 팀장 3명에서 그 술 공장을 본격적으로 조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5일이 지났는데도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냥 술 공장이에요. 중국 어디에나 있는. 예. 웃긴 건 오히려 깔끔해요. 공장 내부가. 냄새만 그렇게 나요. 근데 5일 정도 되자 팀장이 야 이거 어차피 폐 공장이고
나한테 이 공장 전부 폐쇄를 하든 뜯어 고치든 다 파괴할 권한이든 뭐든 있다. 내가 사실 첫날 오자마자 너희가 같이 조사할 때 신경 쓰였던 게 저기 술 진열대다. 술 공장인데 술 진열대가 있는 건 당연한 건데 저건 너무 많고 너무 구조가 이상하다 그러더라고요. 예. 원래 이렇게 진열대가 있어야 되는데 진열대가 미는 진열대도 있고 벽에 붙여놓은 진열대도 있고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랬대요. 오늘 이 진열대 다 드러내자 그랬대요. 그래서 그날 하루 날을 잡고 진짜 진열대를 다 부쉈대요. 아침부터. 다 부쉈는데 뭔가 어디 한 군데서 문이 하나 발견됐대요. 문인데 그냥 문도 아니고 콘크리트인데 위장이 잘 된 미닫이 문이 하나 발견됐대요. 이렇게 손잡이가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안쪽으로 움푹 패여있는. 그래서 그 문을 열렸더니 열리더래요. 열었는데 더 기가 막힌 건 그 안에 철문이 있었는데 자물쇠가 2개, 3개가 있었대요. 그것도 굵고 커다란 자물쇠가. 근데 팀장이 그래요. 아, 그러면 이것도까지 다 딴다. 오늘 끝까지 간다. 열쇠 따는 사람 지금 데리고 와라 그랬대요. 그래서 1시간 후에 열쇠 따는 사람이 도착을 하고 그 자물쇠는 너무 쉽게 열렸대요. 자물쇠를 딱 열고 문을 딱 여니까 회랑이 나오더래요. 긴 통로. 근데 그때가 3시였고 여름이었는데 끝이 안 보이더래요. 플래시로 이렇게 비추고 조명으로 이렇게 비춰봐도 끝이 안 보이더래요. 이제 끝을 보겠다고 했으니까 들어가자라고 그랬대요. 그럼 이제 사수랑 몇몇의 공안들은 밖에 남겨두고 팀장 포함해서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열쇠 따시는 분까지 6명이. 그렇게 해서 꽤 걸어갔대요. 자기 기억으로는 한 3분에서 5분 정도 걸어간 것 같대요. 뭐에 딱 막혀서 후레쉬로 앞을 다시 비추니까 거기에 철문이 하나 더 있고 자물쇠가 또 3개 걸려있더래요. 그걸 이제 또 열쇠 따시는 분이 또 이렇게 후레쉬로 비춰서 또 따고 들어갔대요.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모든 사람이 다 알았대요. 여기구나라는 걸 딱 느낀 게 방독면을 쓰고 있는데 그 냄새가 방독면 안으로 들어오더래요. 근데 안은 조명 하나 없고 껌껌하니까 모든 팀원들이 다 후레쉬를 비추면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벽 한쪽에 진열대가 있는데 거기에 갈색 항아리들이 있더래요. 그 너무 큰 항아리는 아니고 그냥 담금주 정도 할 수 있는 항아리요. 그게 되게 여러 가지 있었고, 근데 보통 중국 담금주 술 보면은 어떤 거에는 막 홍색으로 막 빨간색으로 무슨 복복자 써져 있고 막 이런 게 있거든요. 예. 근데 여긴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갈색 딱 담금주 할 수 있는 항아리 그거에 딱 있더래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게 뭐지 하면서 막 뒤지고 있는데 한 사람이 여기 이상한 게 있습니다. 딱 이러는 거예요. 여기 뭐가 좀 수상합니다. 그러는데 앞에 콘크리트가 하나 있더래요. 콘크리트 이렇게 밀면은 이렇게 나무로 해가지고 밑에 나무로 이렇게 통나무 같이 이렇게 받쳐져 있고 그냥 옆으로 쑥 밀 수 있는 콘크리트가 하나 있었대요. 큰 게. 야 이걸 밀어봐라 해서 밀었는데 밑엔 천이 하나 깔려있고 그 다음에 바닥에 나무 문이 2개가 있었대요. 예. 근데 거기서 이제 냄새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천을 빼고 웨이가 열었어요. 그 나무 문을. 웨이가 나무 문을 딱 열었는데 처음에는 어두워서 이게 뭐지 하다가 이 친구가 저한테 그래. 사람이 진짜 놀라면 어떻게 되는 줄 아냐?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영화에서 보니까 보통 뭐 엉덩방아를 찌거나 아니면 비명을 지르던데? 이랬어요. 걔가 딱 한마디 아니다. 사람이 진짜 놀라면은 후레쉬도 못 떨어뜨리고 손에 들고 있는 거 아무것도 못 떨어뜨리고 그냥 굽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몸이 예. 굽는다. 그거의 정체를 딱 보는 순간 이 친구가 5분간 몸이 굳었대요. 그리고 어느 정도 몸이 굳었는데 자기도 얼마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는데 팀장이 자기를 와서 막 깨우더래요. 정신 차리라고. 이 친구가 거짓말이겠지 하고 한 번 더 봤는데 그때 이 친구가 봤던 게 중국의 들 있죠. 예. 들이랑 술 그 2개 절여놓은 거예요. 술 공장에서. 그러니까 술을 만들려고 와. 미리 절여놓은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이 나쁜 놈들이 무슨 일이 있으니까 술에 절여놓은 상태로 그냥 도망쳐버린 것 같아요. 예. 아마 그걸 방치하고 도망쳐버려서 그게 몇 년, 몇 개월이 지나면서 그게 그렇게 썩어서 그 냄새가 그 마을 전역에 퍼진 거예요. 그거를 이 친구랑 공안 5명에서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사진을 찍어서 사수한테 보여주고 위에 보고를 했대요. 이게 더 무서운 건 위에 그 술공장에 대한 사진을 찍어서 더 높은 공안한테 보고하니까 그 위에서 딱 한마디가 내려오더래요. 이 친구가 영어로 그러더라고요. 커버업 그러더라고요. 그게 제 마음대로 의역을 하면 그게 덮어 이걸로 딱 들었거든요. 덮어 딱 그렇게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 사건은 쥐도 새도 모르고 중국에 단 한 줄의 기사도 나지 않은 채로 그냥 이 친구 입이랑 같이 갔던 공안들 입에서 영원히 봉인이 된 거예요. 와.
그리고 했던 기록들은 다 지워버려. 문서 하나만 남기고 다 태워버리고 지금 사진도 다 지우고 다 지워버려. 딱 그러더래요. 위에서. 그렇게 봉인이 딱 되고 그 사수는 일단 공안을 탈퇴했고 네. 그 베테랑이던 팀장마저도 자기가 원해서 한직으로 가고 이 친구는 자기가 공안 집안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한직으로 가거나 공안을 그만두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 친구가 왜 저한테 말했냐면 이걸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고 자기 가족한테도 말할 수도 없고 말하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 같아서 너한테 털어놓는다 그러더라고요. 정신적으로 힘드니까. 예, 너무 힘드니까. 그거를 실제로 봤으니까 그 친구는. 저도 이런 류의 얘기는 정말 처음 들어봤는데 예. 하면서 그 친구가 또 저한테 해준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네가 중국에 몇 번 와본 건 알고 있다. 제가 중국 여행을 가봤었거든요. 네. 중국 여행을 다닌 것도 알고 네가 여행을 좋아하는 것도 안다. 근데 절대로 중국이 쉬운 나라고 만만한 나라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우리나라 보기보다 훨씬 무서운 나라다.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이 수면 밑으로 가라앉아 있는 나라고 내가 지금 맞닥뜨린 사건도 빙산의 한 조각일지도 모른다.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예. 그래서 이 친구가 그 말을 마지막으로 카카오톡도 탈퇴를 하고 더 이상 게임에 접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근데 애초에 뭐 게임이든 카카오톡이든 이런 것도 다 원래는 안 되잖아요. 중국에서. 그렇죠. 근데 어떻게 그게 말씀하세요? VPN이라는 게 있어요. VPN. 아시겠지만 우회 뭐 이런 VPN으로 건가? 돌리면 우회. 네. 우회를 하면은 다 들어올 수 있거든요. 아, 네. 아마 귀족분들 중에서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게임을 해도 중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접속을 해요. 우리나라 게임에도. 더 많아요. 예, 맞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게 다 우리나라 분들도 중국에서 뭐 돌비님 라디오도 듣고 이러는 게 다 VPN으로 다 돌려서 하는 거거든요. 중국에서도. 네네. 그러니까 중국인들도 그걸 잘 아는 거죠. 그렇죠. 그걸로 다 돌려서 카카오톡도 만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네, 이거. 아니, 근데 네. 그 사람이 지어냈다고 하기에는 너무 네. 그 상황 묘사라든지 예. 그런 게 너무 자세하네요, 이게. 이거는 이 친구가 지어냈는지 안 지어냈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이 친구가 저한테 말하기 네가 믿을 거면 믿고 말 거면 말아라고 말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일단 공안이라는 거는 제가 확실히 그 카카오톡을 통해서 봤어요. 이 친구가 보낸 사진을 통해서. 네네네. 그래서 공안은 확실하고 근데 이 친구가 저는 어느 정도 신뢰가 가는 게 제가 이 친구 성격 얘기를 왜 드렸냐 하면은 예. 그렇게 자신만만하던 친구가 3개월 만에 확 바뀌려면 뭔가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맞죠. 그 정도 되는 계기가 있어야지만 사람 성격이 확 바뀌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거 아세요, 돌비님? 예. 사라지 가 어디서 제일 많이 어느 국가에서 가장 많이 납치나 사라지는 줄 아세요? 1위가 중국이에요. 예. 그게 제가 어느 기사를 봤는데 납치율 1위가 중국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 얘기를 듣고 그 기사를 제가 그 후에 봤거든요. 네. 그게 완전히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쵸. 예. 제 생각에는. 일단은 우리도 익히 알지만 아닐 네. 거야 라고 하면서 외면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맞습니다. 차마 사람으로서 하면 안 되는 그런 인륜에 완전히 어긋나는 행동들을 한다라는 것 자체를 인정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맞습니다. 그치만 이런 일들은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그 중에 하나를 오늘 낙선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신 건데, 그래도 그때 당시 이야기 나눈 걸로 기억을 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도 너무나 또 자세하게 말씀을 잘 해주셔서 진짜 감사드립니다, 낙선님. 제가 더 감사드립니다. 아니에요. 지금 베트남에 계시잖아요. 네. 이렇게 멀리 계신데도 이야기를 이렇게 너무나 잘 해주셔서 진짜 감사드리고, 지금 그 카페에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제가 지금 주인분한테 양해를 구해서 빈 방이 하나 있어서 이쪽으로 들어왔어요. 어쩐지 카페면 그래도 조금의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안 들리더라고요. 제가 신경 많이 썼어요. 야, 이런 또 이야기도 들려주시고 이런 환경까지 만드신 그 노고에 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시기는 마지막에 말씀드리겠다고 했는데 맞죠. 그 시기가 오래된 시기가 아니라 코로나 시기였어요. 그렇게 길지 않네. 몇 년 전. 네, 멀지 않은 시기였어요. 그거를 제가 그때 들은 얘기예요. 딱 그때 친해져서.
그래도 몇 년 안 됐다라고 하는 거를 마지막에 이야기하신 거는 이거는 뭐 예전 과거의 일이 아닙니다라는 거에 더 섬뜩하네요. 예,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중국에는 아직도 이런 일이, 중국뿐만이 아니라 어느 국가에서는 아직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 벌어지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쵸? 중국에서 이런 일들이 좀 더 많이 알려지긴 했지만 다른 나라 어디서든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없으라는 법이 없고. 예, 맞습니다. 그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낙선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잔인하다라는 말로 표현이 안 됩니다. 예, 이번 사연 자체는 사람이 이런 일까지 할 수 있구나는 아직까지 알려진 것보다는 알려지지 않은 게 더 많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그래서 진짜 귀신이 무섭다 얘기는 하지만 사람만큼 무서운 존재는 없을 것 같다라고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조심하시고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세상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낙선님께서 오랜만에 또 시들무에 찾아와 주셨고요. 오늘 지금 현재 해외에 계시기 때문에 시차가 조금 있고 거기가 조용한 곳이 마땅치가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대한 조용한 곳에 가서 시참을 하신다고는 하셨는데 혹여라도 다른 소리가 들리더라도 개념치 않으시길 바라고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돌비님. 아이고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낙선님이 오늘 준비하신 이야기 빠르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갈게요. 렛츠고! 길이 타시죠? 낙서요.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돌비님한테 일단 부탁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저랑 돌비님은 친구인데 제가 돌비님한테 그냥 전화를 드린 거예요. 네. 근데 마침 돌비님께서 방송을 하고 계시는데 방송에서 야 방송에 쓸만한 재밌는 얘기 없냐 좀 해달라 그래서 제가 하는 형식으로 오늘만 좀 그렇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게 무슨 형식이죠? 그러니까 제가 돌비님이란 이런 컨텐츠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돌비님이란 친구에게 말씀드리는 얘기로 좀 오늘은 좀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반말로 해달라는 느낌인가요? 뭐 어떤 건가요? 아니요. 서로 예의 차리는 관계인데 관계가 친구인 게 가장 중요해요. 친구인 관계가. 오늘만큼은 저랑 네. 예의 차리는 친구 하루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정확한 거는 해봐야 알 것 같은데 제가 자연스럽게 한번 맞춰볼게요. 최대한. 예, 제가 그 이유 마지막에 말씀드릴게요. 네네네. 일단 제 양력을 간단히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여행을 10년 좀 넘게 했고요. 그 순간 뭐 돌비에도 나왔지만 야쿠시마의 조몬스기 거기도 제가 다녀와 봤고 오호. 샤머니즘의 성지라고 불리는 아론선도 다녀와 봤고 도비님한테 아까 카톡으로 보내드린 것 중에 싱가포르 사가다 쪽에 가면 해밍커핀이라고 매달린 관들이 있어요. 그런 영적인 장소를 제가 굉장히 많이 여행하면서 다녀와 봤다고 했는데도 아직까지 영적인 그 무언가가 느껴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다녀봐도 못 느꼈던 걸 이번에 말레이시아 쿠칭이라는 곳에서 처음으로 느껴봐서 돌비님한테 제보를 드렸습니다. 말레이시아, 예. 예, 뭐 말레이시아 하면은 기본적으로 세 군데로 나누어지는데 페닌슐라 그리고 코타키나발루가 있는 사바하 그리고 사라왁이라고 있어요. 거기가 인도네시아 국경을 맞대고 있고 거기에 수도 주도가 쿠칭이라는 곳인데 그냥 아무것도 없는 예쁜 도시예요. 평범한 도시. 여기서 제가 난생 처음으로 굉장히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어떤 경험이죠? 일단 제가 쿠칭에서 안 좋은 일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사실 첫날 게스트하우스 주인이 저에게 사기를 쳐가지고 머물던 게스트하우스에서 나와서 다른 게스트하우스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거기 남자 방이었는데 저 말고도 그 말레이시아 현지인들 2명이 더 있더라고요. 예. 2명 중 1명과 얘기를 하면서 제가 겪고 들은 얘기입니다. 네. 그 2명 중 1명인데 1명은 이 이야기랑 관계가 없으므로 완전 제외를 하고 2명 중 1명에 대해 얘기를 시작을 할게요. 그 친구 이름을 쿠칭이라고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그 친구가 처음에 저 가자마자 굉장히 반갑게 인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10분, 15분 동안 하다가 이 친구가 저한테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야, 낙사야, 너 근데 혹시 슈퍼내추럴이나 아니면 슈퍼스티션 같은 데 관심이 있냐? 그러더라고요.
초자연 현상이냐 아니면 미신 같은 데 관심이 있냐 그런 뜻이거든요. 나 좋아한다. 나 그런 류의 얘기 상당히 좋아하고 한국에 그런 라디오도 있어서 자주 듣는다 그랬어요. 알고 있으면 얘기 좀 해봐라 그랬는데 이 친구가 저한테 했던 많은 얘기 중에 첫 번째 얘기를 시작할게요. 첫 번째 얘기는 고스트마켓. 혹시 고스트마켓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오? 처음 들어보는데요? 고스트마켓? 네. 이 친구가 처음에 저한테 고스트마켓에 대한 얘기를 시작을 했는데 저는 처음에 그게 예. 말레이시아 쪽에도 무당이나 주술사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모여서 주술에 대한 도구를 팔거나 아니면 무당 굿할 때나 말레이시아 굿할 때나 이럴 때 쓰는 도구를 팔아서 고스트마켓이라고 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그런 거냐? 그러니까 얘가 갑자기 고개를 젓더니 한번 잘 들어보라는 거예요. 예. 시작은 10년 전 자기 삼촌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이 말레이시아는 촌락이 굉장히 많아요. 그걸 빌리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삼촌이 이 빌리지에서 다른 빌리지로 아침 일찍 갈 일이 있어서 길을 걷고 있었대요. 그런데 그 빌리지에 가는 길 중에 약간 안쪽으로 들어가면 숲속이 있는데 그 숲속이 아침 새벽 6시, 7시인데 굉장히 떠들썩하다는 거예요. 그 숲속은 사람이 보이거나 이럴 때가 전혀 안 돼요. 숲속에 뱀도 있고 맹수도 있고 이래서. 예. 근데 무슨 사람 사는 세상같이 굉장히 떠들썩하대요. 그래서 호기심에 한번 그 소리 나는 대로 막 가니까 그 숲 한가운데 큰 시장이 펼쳐져 있었대요. 근데 여기서 팔고 있는 게 과일, 채소, 고기, 먹거리들 이런 걸 막 팔고 있는데 너무 신선해 보였다는 거예요. 너무 신선해 보이고 가격도 3분의 1. 예를 들어 우리 시장에서 3,000원이다 이러면 이 사람들은 1,000원 정도에 팔고 있었대요. 그리고 친절하기도 해서 삼촌이 거기서 너무 좋아서 장을 막 3만 원어치 막 양손 가득 고기, 생선, 야채, 과일 이런 걸 막 사가지고 복기를 했대요. 복기를 하고 나서 가족들한테 와, 나 오늘 이만큼 샀어. 이거 먹자 했는데 갑자기 가족들 딱 들어오자마자 가족들 표정이 다들 굳었다는 거예요. 그 친구네 집안 자체가 전부 귀신을 봐요. 그 친구도 그 가족 중 한 명이니까 당연히 보고. 예. 그 친구의 할머니가, 그러니까 삼촌의 어머니가 그 친구한테 너 지금 뭘 들고 왔냐고 그러는 거예요. 삼촌이 여기 신선한 채소랑 과일이랑 고기랑 다 있어. 나 오늘 되게 싸게 사왔어. 그러니까 갑자기 그 친구의 외할머니가 갑자기 오자마자 삼촌 뺨을 탁 치더래요. 정신 차리라고. 예. 정신 차리라고 탁 치는데 삼촌이 눈을 감았다 뜨니까 자기가 사왔던 그 신선한 과일, 채소, 고기 있잖아요. 너무 신선하게 보였는데 그 땀을 맞고 나서 다시 보니까 구더기가 져 있고 썩어 문드러져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네. 막 고기에는 구더기가 들끓고 있고 생선은 썩어서 비린내가 나고 채소는 벌레가 먹고 있고 이런 정도의 야채를 자기가 사왔다는 거예요. 예. 삼촌한테 물어봤대요. 야, 너 이거 어디서 사왔냐? 그러니까 마을과 마을 사이에 크게 장이 봐서 사온 건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라고 하니까 할머니가 그러더래요. 네가 귀신한테 홀렸구나. 네가 걔들한테 홀렸구나 그러더래요. 네. 근데 여기서 정말 무서운 건 그 가족 전체가 귀신을 보는데도 삼촌도 귀신을 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삼촌은 그 고스트마켓, 유령시장 이런 곳이 유령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할머니한테 뺨을 맞고 채소를 보고 다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딱 하나가 생각이 나더래요. 거기서 왁자지껄 떠들고 물건과 풍정하고 이랬던 그 귀신들도 뭔가 하나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팔이 한쪽이 없거나 눈이 한쪽이 없거나 머리가 약간 깨져 있거나 다들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근데 삼촌이 그 시장에 갔을 때는 그게 보이지 않았던 거래요. 그게 보이지 않았고 그 썩은 생선들마저도 너무 싱싱하게 보일 만큼 삼촌이 그 유령시장에 홀려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돈을 주고 사온 게 귀신이 먹는 음식, 귀신이 쓰는 도구 그런 거를 사갖고 집에 들어온 거래요. 아, 그래서 이제 고스트 마켓이구나. 진짜 귀신들이 하는 거기서 시장에서. 와, 예. 그렇게 사와서 들어오니까 외할머니가 그 썩은 생선이나 고기도 되게 처리법이 어려운 게 우리는 그냥 버린다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안 된대요. 다 태워야 된대요. 부적 같은 걸 써가지고 같이 해서 다 태워버려야 된대요, 마당에서. 그래서 부적 같은 걸 써서 다 태워버렸대요. 다 태우고 삼촌도 이제 부적을 이렇게 불을 붙여가지고 툭툭툭툭 쳐내서 그 귀기를 다 떨궜다는 거예요, 삼촌한테. 그 이후로 삼촌은 더 이상 그 유령시장이 보이지 않았대요. 그리고 10년이 지나서 쿠칭의 얘기로 들어가요. 예. 쿠칭이 저한테 얘기해준 말이 고스트마켓을 가장 많이 열리는 곳은 보르네오의 정글 안쪽이다. 그쪽에는 온갖 귀신들이 다 모였기 때문에 거기서 너무 많은 장이 열린다. 오. 그리고 그 친구가 고스트마켓을 본 거예요. 5살, 7살 때.
근데 그 친구도 이제 빌리지 촌락에 살았으니까 촌락에 사는 친구들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 부모님이 어느 정도 가까운 거리를 가면 동행을 안 해요. 왜냐하면 그 촌락 그 사람들이 다 아는 사이기 때문에 혼자 막 여기저기 다니다가 이렇게 막 가니까 걔도 똑같이 봤대요. 그 친구도 이제 똑같이 시장에 이렇게 모여있는 걸 봤다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 보니까 과일도 팔고 삼촌이랑 똑같았대요, 상황이. 그래서 부모님이 쥐어준 고사리 손으로 받은 용돈이 있겠죠? 그래서 저거 맛있겠다 먹고 싶었던 건데 딱 사고 나오려는데 누가 자기 팔을 딱 잡더래요. 나오라고. 그리고 자기를 거기서 끌고 나오더래요. 예. 누군가 딱 봤더니 자기 삼촌이래요. 자기 삼촌이 자기 팔을 딱 잡고 나온 거래요. 그래서 삼촌이 하는 말이 너 지금 어디다 돈을 쓰려고 그랬냐. 그래서 저기 사람들 안 보이냐. 저기 마켓이 있다. 나 사람들한테 돈 쓰려고 했어요. 막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그때 삼촌이 거기를 보고 해줬던 말이 저기가 바로 고스트 마켓이고 하면서 이 친구한테 자기 얘기를 그때 들려준 거예요. 그럼 그 친구는 삼촌 아니었으면 거기서 사온 과일을 먹을 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 말을 저한테 하면서 하는 말이 너는 네가 귀신 안 본다 그러는데 고스트 마켓이란 게 네가 귀신을 보든 안 보든 이 세상 어디에나 있다. 오, 예. 네가 귀신을 안 봐도 잘못 들이면은 글로 들어갈 수가 있다. 근데 사람이랑 귀신은 구분이 안 된대요, 이 친구가. 그 당시에는 진짜 이 친구도 구분이 안 됐대요. 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지금도 자기가 고스트 마켓 가면 이게 사람인지 귀신인지 모르겠대요, 자기도. 그래서 거기서 그럼 내가 어떻게 구분하냐 그러는데 일단은 거기서 뭘 사지 말고 그 마켓이 어디든 펼쳐지면 네 상식이 안 맞으면은 예를 들어 뭐 정글 한판에 사람들이 모여있다 이러면은 그 마켓에 발을 들였다 빼봐라. 그리고 다시 들어가 봐라. 그러면 그 유령 시장은 계속 있으면 100% 사라질 거다. 그렇게밖에 구분을 못한다라 그러더라고요, 그 친구가. 만약 발을 잘못 들였을 경우에는. 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준 말이 혹시 거기서 시장에서 너한테 뭐 먹어보라고 과일을 주거나 이걸 뭐 아몬드를 주거나 이래도 절대 먹지 마라. 정말 위험한 건 그건 귀신의 음식이기 때문에 산 사람이 그걸 먹는 순간 그 친구 말로 넌 그걸 귀문이 열린다 그러죠. 귀신을 볼 수 있는 게. 예. 귀문이 열린다 그러더라고요. 그 고스트 마켓에서 주는 음식을 먹은 순간. 예. 그리고 귀신의 음식을 먹음으로써 네 귀문이 열렸기 때문에 그건 절대 다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혹시나 뭐 어디든 네 상식이 안 맞는 곳에 사람들이 많고 왁자지껄 하다 이러면은 아무리 신기해도 들어갔다가 일단 한번 나와 봐라. 이게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첫 번째 충고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친구랑 같이 밖으로 나왔는데 이 친구가 저기 어디를 계속 보면서 딱 그러더라고요. 야, 여기서 조금만 더 들어가면은 고스트 마켓이 있을 것도 같은데? 그러면서 첫 번째 얘기는 그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오, 이게 우리가 대부분 네. 지금 한국 사람들의 입장에서의 귀신 보는 사람들의 의견들을 많이 들었었는데 외국인인데 귀신 보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또 새롭긴 하네요. 저도 그래서 이 고스트 마켓이란 게 얘가 혹시 그걸 어디서 인용을 했나 그래가지고 뭐 검색을 굉장히 많이 해봤어요. 이 친구랑 얘기를 마치고. 근데 단 한 군데도 고스트 마켓이라고 치면 말레이시아 보르네오 고스트 마켓 제가 별의별 검색어를 다 넣어봤는데도 이 고스트 마켓에 대한 거는 전혀 없더라고요. 그러면 또 다른 이야기도 있었나요? 그분이 해주신? 예, 한 가지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친구가 5살에서 6살 때 일이에요. 촌락에 살았으니까 그 촌락에는 분명히 동네 삼촌 한 명씩은 있잖아요. 동네에서 착한 삼촌, 친한 삼촌. 이 친구도 동네에 친한 삼촌이 한 명 있었대요. 근데 이 친구 말로는 이 삼촌이 너무 싹싹하고 어른들한테도 잘하고 머리도 좋고 똑똑하고 잘생겼고 인물도 반듯하고 이래가지고 동네 여성분들한테 되게 인기가 많았대요. 근데 또 동네 그 많은 아이들 중에서 자기를 친족보다 더 잘 챙겨줘서 자기 진짜 삼촌보다 훨씬 더 좋아했던 사람이었대요. 근데 그 잘난 삼촌한테 어느 날 옆 동네 사는 노파가 이렇게 오더니 그런 말을 하더래요. 난 네가 참 마음에 든다. 경호도 바르고 인물도 좋고 똑똑하고. 그래서 너에게 내 딸을 소개해주고자 한다. 그렇게 말을 하더래요, 노파가. 예. 그리고 며칠 후 그 노파가 거기 자기 이웃마을에서 딸을 데려왔는데 모든 동네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친구가 나한테 해준 말이 그 여성분이 너무 예쁘시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미인인데 자기가 그 여성을 볼 때마다 자기도 모르게 닭살이 돋았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예. 닭살이 돋고 머리카락이 쭈뼛 쓰고 왠지 모르게 싸늘한 느낌이 자기는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뭐 이 남성분은 여성분이 너무 예쁘니까 홀랑 빠져서 연애를 하고 결혼까지 일사천리로 그냥 진행이 됐대요. 근데 문제는 아침에 눈 뜨면은 맨날 마당에서 기타 치고 노래하던 삼촌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
그렇게 2, 3일을 찾아봤는데도 없어서 마을 사람들한테 저기 우리 삼촌 어딨어요? 우리 삼촌 어딨어요? 우리 삼촌 어딨어요? 막 얘기를 하고 다녔는데 마을 사람들은 그 삼촌을 기억을 못 하더라는 거예요. 누구냐? 난 그런 사람 모른다. 그런 사람이 있었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6살, 7살 때 자기 친삼촌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손을 잡고 이웃마을까지 갔대요. 그 삼촌을 찾으러. 혹시 거기 살고 있어서 너무 행복해서 안 보이는 건 아닌가 싶어서 이웃마을에 갔는데도 그 삼촌 소식은 들리지 않더래요. 근데 이웃마을 약간 다른 게 우리 마을은 몰랐으면 이웃마을은 삼촌을 아는 것 같은데 다들 쉬쉬하는 그런 분위기였대요. 알려지면 안 된다, 몰라도 된다 이런 분위기였대요. 그래서 실명을 한 채로 다시 본인 집으로 돌아와서 밤에 2층 집이었대요. 자기 방이 2층에 있었고 1층에는 가족들이 자고 있었고 방으로 와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야, 그래도 오늘 다들 쉬쉬하는 분위기니까 삼촌이랑 같이 가가지고 타시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왜냐하면 자기는 그 삼촌이 너무 좋았으니까. 근데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자기 창문이 누가 돌을 던지는 것처럼 탕탕 하고 막 울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렇게 창문을 열어보니까 창문에는 그 삼촌한테 자기 딸을 소개해준 노파가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대요. 근데 여기서 의문인 게 이 친구 방은 2층에 있는데 어떻게 탕탕 소리가 났을까? 누가 문 두들기는 소리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그 노파분이 돌 집어던진 거 아니냐 그랬는데 이 친구가 그러던 거예요. 거기는 집어던질 수 있는 돌이 없대요. 예. 그래서 그 탕탕 소리가 어떻게 났는지는 자기도 모르겠대요. 지금까지 물어보니까. 그래서 지금 문을 열었더니 노파가 자기한테 그러더라는 거예요. 얘야, 칭아, 네가 좋아하는 삼촌은 지금 내 딸이랑 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 그들의 결혼 생활이나 그들의 생활을 네가 망치려 하지 마라. 한 번만 더 망치려 하게 되면은 너도 그 세계로 갈 수도 있다. 이건 경고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다신 찾지도 말고 궁금해하지도 말아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6살, 7살 조그만 꼬맹이한테 노파가. 이건 네가 아직 어려서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경고다 이러면서 돌아갔대요. 돌아가고 2, 3일 후에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갑자기 누가 자기 애칭을 부르더라는 거예요. 이 친구 이름이 큐칭이니까 이 친구 애칭이 칭이었대요. 칭. 근데 그 칭이란 거는 자기랑 정말 친한 삼촌만이 자기한테 칭이라고 불렀대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안 부르고. 예. 꿈속에서 누가 칭칭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게 자꾸 찾았던 자기 삼촌이 있었답니다. 삼촌이 그 친구한테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길, 칭아, 난 지금 여기서 너무 행복하다. 너와 이렇게 헤어진 건 나도 많이 아쉽지만 난 여기서 이 여자랑 행복하게 살 테니까 너도 잘 지내라. 그리고 나에 대한 거는 잊어다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뒤로는 노파도 삼촌도 자기 꿈에 찾아오지 않는데요. 예. 그리고 마을에서는 아직까지도 그 삼촌은 자기만 기억하는 삼촌이래요. 예전 살던 마을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두 번째 얘기가 끝이 납니다. 자기 추억 겸 자기가 실제로 있었던 일을 말하면서 이제. 기묘하면서 신기하고 섬뜩하기도 하네. 이번 이야기가. 예, 제가 그래서 참 신기한 게 제가 돌비님 라디오 들은 지가 1년 정도 됐거든요. 네. 10년 동안 이런 이야기, 이런 사람을 못 만나봤는데 10년을 여행하고 돌비님 라디오를 듣고 나서 이런 사람을 처음 만난 거예요. 이런 친구를 저도. 아, 근데 혹시 낙서님이 그런 걸 안 물어봤기 때문에 못 만났던 게 아닐까요? 제가 잘 물어보지도 않지만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웃긴 게 예. 저는 살면서 가위는 많이 눌려봤는데 귀신은 딱 2번 보고 무당분은 딱 1번밖에 못 봤어요. 그 정도로 제가 그쪽이랑은 연관이 없는 사람 같은데 또 돌비님 말씀 들어보니까 내가 먼저 누구한가한테 그런 걸 물어봤으면 또 만날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긴 해요. 이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낙서님. 전 세계 네. 어디나 귀신 보는 사람을 믿어주는 곳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말을 잘 안 하려고 하는 거죠. 물어보지 않는 한. 예. 믿어줄 그러네요.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네. 그런 거죠. 앞으로는 저도 좀 많이 물어보고 다녀야 되겠네요. 아마 해외시니까 엄청 많을 것 같아요, 느낌상. 그냥 그 나라에서 네. 귀신 본 적 있냐라고 했을 때 그 나라 귀신을 본 사람들도 많을 것 같고. 지금 도비님이 말씀 We were in love that never meant to stay. Some things are real, even when they fade. I used to think if we kept holding on, we could bend the truth somehow. But love can't fight what's pulling us apart, and it's breaking us down now.
Your hand. We were in love, but never meant to stay. Some things are real, even when they fade. I used to think if we kept holding on, we could bend the truth somehow. But love can't fight what's pulling us apart, and it's breaking us down now. Your hand. We were in love, but never meant to stay. Some things are real, even when they fade. I used to think if we kept holding on, we could bend the truth somehow. But love can't fight what's pulling us apart.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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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You walk in with that grin, I slide my chair closer. One black coffee, one sweet latte. Your laugh makes the room tilt. You trace circles on the rim, I watch your rings in the phone. Smart talk turns to a spark and I forget my phone. Tap, tap on the cup, your foot keeps time. We don't need a crowd, just your hand in mine. Cafe dates, stay a little longer. Cafe dates, sugar makes us stronger. Cafe dates, tell me what you taste. Cafe dates, keep me in that place. Napkins full of half-made plans, 2 spoons, 1 shared plate. You steal the last bite slow, like you know I can't complain. Steam on your glasses, sun on the window frame. You say my name soft and the whole room changes. Tap, tap on the cup, your foot keeps time. We don't need a crowd, just your hand in mine. Cafe dates, stay a little longer. Cafe dates, sugar makes us stronger. Cafe dates, tell me what you taste. Cafe dates, keep me in that place. When the track comes down, we don't move fast. We linger in the doorway like we want the hour back. Cafe dates, stay a little longer. Cafe dates, sure that makes us strong. Cafe dates, tell me what you taste. Cafe dates, keep me in that place. 마신 거에 대한 얘기도 몇 개 있긴 합니다, 사실은. 아, 그래요? 해외 귀신? 네. 그리고 마지막 얘기까지 좀 해도 괜찮을까요? 제가 아까 돌비님한테 오늘 하루만 좀 친구가 돼달라고 한 이유에 대해서. 도대체 뭔 친구인지 모르겠는데 네. 마지막 이야기 예. 진행시켜. 예. 마지막 얘기도 이 친구에 대한 얘기예요. 이 친구가 떠나기 전에 저랑 했던 얘기인데, 제가 아까 돌비님한테 고스트마켓이랑 그 삼촌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게스트하우스에서 가위가 눌린 거예요. 보통 저도 가위가 많이 눌려봐서 어떤 느낌인 줄 알거든요. 숨이 안 쉬어지고 몸이 안 움직이고 막 이러는 느낌은 알거든요. 근데 그날은 좀 다른 거예요. 숨이 안 쉬어지고 몸이 안 쉬어지더라고. 몸의 어디 한 부분이라도 움직이면 항상 풀렸거든요. 근데 몸의 한 부분을 움직이니까 거기서 누가 나를 한 번 더 짓밟는 느낌? 손으로 이렇게 짓누르는 느낌인 거예요. 그리고 눈을 뜨려니까 갑자기 거짓말은 지진 난 줄 알았어요. 제가 2층에 있었는데 제 침대가 막 흔들려요. 제 침대랑 저랑 막 누가 자꾸 흔드는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리를 내면서 깨어났어요. 너무 무서워서. 그러니 그 1층에 쿠칭이가 있었는데 쿠칭이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너 괜찮아? 왜 그래? 그러는 거예요.
그때가 새벽 6시였는데 그 친구가 저 때문에 놀라서 깬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나 가위 눌렸어 그랬어요. 근데 가위라는 단어를 제가 영어로 몰라서 그냥 막 설명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가 방안을 한번 휙 돌더니만 나한테 그러더라고. 야 근데 여긴 귀신이 없는데? 그러더라고요. 하긴 뭐 귀신이 없어도 네 심리상 어떻게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누를 수도 있고 어저께 내가 했던 얘기일 수도 있으니까 너무 걱정 마. 여기 너 해칠 만한 귀신은 없어. 이러면서 난 일어난 김에 저기 아침 운동이나 가야 되겠다면서 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절 배려해준다고 불을 끄고 나갔어요. 근데 돌비님 라디오에서도 자주 나온 얘기인데 불을 꺼도 누군가 나를 바라보는 것 같은 느낌이 진짜 들 때가 있어요. 진짜로 아무도 없는데 어디 한 구석에 서서 나를 뻔히 바라보고 있다. 제가 다시 자려다가 그 느낌이 너무 강하게 느껴져서 딱 깨자마자 2층 침대에서 거의 뭐 점프하듯이 내려와서 불을 켜고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좀 진정이 되자 문만 닫고 불을 킨 상태에서 그냥 잤거든요. 너무 무서워서. 예. 그렇게 한 이틀이란 시간이 흘렀어요. 그것도 밤마다 그 치기와의 대화는 계속됐고요. 근데 이틀 전에 갑자기 이 친구가 앉아보라는 거예요. 너한테 사실 할 말이 있대요. 딱 앉으니까 자기한테는 지금 수호령이 사실 2개가 있대요. 수호령 2개가. 하나는 말레이시아의 호랑이고 한 번은 여잔데 정말 옛날에 죽어서 얼굴도 보이지 않고 그냥 다 집으로 덮어진 여자래요. 예. 그럼 여자인 건 어떻게 하니까 목소리 자체가 여자이고 본인이 여성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별이. 그래서 사실 너 가위 눌렸다고 한 날 있잖아. 내가 귀신 없다 그랬잖아. 내가 그래서 그게 왜 그랬어요. 그 호랑이는 말고 그 옆에 있는 여자 귀신이 저같이 한국인을 처음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기했나 봐요. 어허. 제가 신기하니까 저 잘 때 그냥 위에 올라탄 거예요. 얘가 어떤 애인가 보려고. 그래서 저를 막 보고 있는 차에 제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놀란 거예요. 제가 딱 눈을 뜨니까 자기가 누르고 있어서 못 일어날 줄 알았는데 자기도 당황해가지고 내 몸이랑 그 침대 난간을 자꾸 막 흔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이 어땠냐 하면 이 상황이 이 친구가 제가 이 친구 정면에 앉아있으면 양옆에 귀신들이 있나 봐요. 수호령들이. 오. 이렇게 저랑 얘기를 하면서 수호령들이랑은 자기 나라 말레이시아어로 대화를 하고 저한테 영어로 이렇게 전달해주는 형식이었거든요. 저랑 이렇게 말을 하면서 야 너 왜 그랬어? 야 너 쟤한테 저러면 안 돼. 너 일반 사람한테 저러면 안 돼. 이러면서 둘이 얘기를 나누면서 저한테 막 전달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 친구가 전달을 해주니까 야 그럼 나한테 내 위에 올라타고 뭐 침대 흔든 것까진 괜찮다. 나를 빠진 바라본 것도 괜찮다. 근데 난 궁금한 게 있다. 내가 알기로는 귀신은 사람한테 물리력을 행사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때 설명을 해줄 때 너 잘 때 꿈 꿨지? 그러는 거예요. 나 꿈 꿨는데? 그랬어요. 사람이 꿈을 꾸면 귀신이 그 꿈에는 침입을 할 수 있대요. 그 꿈에 침입을 하면 파동이란 게 생긴대요. 그 파동으로 인해 귀신이 나한테 물리력이나 아니면 나를 잡고 있으면 나를 잡은 상태에서는 다른 물건에도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침대를 자꾸 막 흔들고 난리를 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그럼 도대체 내 침대를 자꾸 난리를 쳤는데 왜 그랬냐 이러는데 그 귀신이 저한테 한마디 더 하더라고요. 제가 특정 종교를 굉장히 어릴 때부터 믿었어요. 그걸 모태신앙이라고도 하죠. 불교든 천주교든 기독교든. 근데 그 종교를 태어나자마자 믿으니까 그게 그 종교에서 상징하는 무언가가 제 쪽에 그걸 보호막처럼 이렇게 딱 쳐져 있다는 거예요. 귀신이 접근하지 못하게. 그래서 자기가 원래 상태로라면 제 꿈속으로 들어가서 이것저것 좀 살펴보려고 했대요. 네. 근데 너한테 무슨 가드라 그래야 되나? 너한테 쳐진 그 무언가 어떤 그 수호하는 그 힘이 그걸 못 들어가게 막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귀신이 거기 들어가려다 막혀가지고 어떻게든 들어가려고 막 발버둥을 친 거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얘 말은. 아하, 예. 근데 사실 저는 그런 거를 눈앞에서 처음 보니까 안 믿겨지는데 이 친구는 그러더라고요. 야 근데 내 옆에 있는 애가 누구 보고 이렇게 난리를 친 건 네가 처음이라고. 네가 되게 신기하게 생겨서 궁금했나 보다라고 이해 좀 해달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오, 예. 그리고 그 옆에 호랑이도 한 마리 있다 그랬잖아요. 호랑이. 예. 호랑이는 저한테 자꾸 여우 냄새가 난다고 나 먹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먹이 냄새, 여우 냄새가 난다. 그래서 내가 왜 나한테 여우 냄새가 나? 야, 나 잘 씻어. 나 냄새 안 나잖아. 그러니까. 그래. 호랑이가 야, 근데 너한테는 뭔지 모르게 여우 냄새가 계속 배어있대. 그게 널 해치진 않겠지만 조심해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여자 귀신도 저한테 말하기 너한테 있는 그 방어막이 나한테는 안 통하겠지만 좀 더 강한 귀신이 나타나면은 그건 얼마든지 뚫릴 수 있으니까 조심해서 다니라고 영적으로도. 이런 말을 제가 전에 들었습니다. 전에 네. 듣고 그 친구랑 마지막으로 헤어졌는데 예. 오늘 돌비님한테 친구 해달라고 부탁드렸잖아요. 예. 이 여자 귀신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자 귀신한테 그때 돌비님 라디오를 생각하면 야 이거 혹시 방송 매체나 유튜브 같은 데 얘기해도 돼? 라고 친구를 통해서 물어봤어요. 네.
옆쪽을 딱 보더니 말레이시아로 막 그 귀신이랑 대화를 하더니 저한테 아니 그건 안 된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럼 친구한테는 얘기해도 될까 그랬어요. 딱 보고 대화하다가 친구는 생각해 보겠대 괜찮대 그러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돌비님한테 오늘 하루만 좀 친구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원래 우린 친구 아닙니까? 아 친구지요. 좋은 예. 친구죠. 이만한 친구가 없지. 뭔 그럼요. 말인지 이제 이해가 됐네요. 그러니까 친구로서 완벽하게 대하지는 않으셨는데 친구한테 네. 얘기할게요 라고 하고 이제 하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친구야. 아마 이제 그 수어력이 들어도 친구한테 하는 거니까 이해 좀 해주지 않을까 하고 불안한 마음에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낙서 잘 지내? 잘 지내시 돌비야. 이거 우리 한번 봐야 되는데 그래. 응? 그러게 요즘 자기 전에 돌비 라디오 틀어놓고 그냥 쭉 흘러가게 두면서 듣는 게 내 삶의 낙이다 진짜. 그거 없으면 야. 여행이 재미가 없다. 나는 안 들어. 나는 못 듣겠어. 야, 아무튼 조만간 또 네. 보자. 밥 먹자. 너무 좋지. 내가 한국 들어가자마자 연락도 할게. 그래. 아이고 오늘 낙서야 고맙고 다음에 또 보자. 그래 또 연락하자. 고마워 돌비야. 들어가. 고마워.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야, 최대한 친구인 척을 마지막에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그렇게 큰 문제는 없겠죠? 예, 일단 최대한 저도 진짜 한 10년지기 친구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한번 얘기는 해봤습니다. 근데 낙서님이 오늘 해주신 이야기 여러분들 일반적인 얘기 아니에요, 이거. 그러니까 시들무에서 많이 들었던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겠지만 그래도 좀 더 그 외국인의 입장, 외국인 영화의 입장에서도 우리가 몰랐던 부분을 들어볼 수 있었던 굉장히 신묘하면서 섬뜩한 이야기인데 그리고 그 부분 마지막에 얘기하셨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꿈에서도 귀신이 침투를 해서 볼 수가 있다. 근데 대부분의 우리 규정님들은 꿈에서 귀신 봤다고 하면 꿈이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도 꿈에서 귀신을 보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는 평소에는 귀신 꿈을 한 번도 안 꾸다가 어느 날부터 계속 꾼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그때 그 방어막이 뚫렸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또 섬뜩한 이야기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낙선님께서 귀한 말레이시아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